아침 일찍 출발하셨나봐요? 네. 잘 계세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어제까지도 여기 비 많이 왔어요. 오늘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역시 남다른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이셨고, 여기가 이제 1400년 전에 백제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약 한 123년 동안 마지막, 그러니까 서기 523년, 그죠? 523년에서 660년까지. 그래서 여기는 538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약 한 123년 동안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 바로 여기 사비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부여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백제 시대의 유물유구가 아직까지 제일 잘 남아있어요. 원래는 백제가 약 한 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백제 그러면 왠지 공주부여를 떠올리거든요. 그죠? 근데 원래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서울 거기서 약 500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다시피 북한보다는 이 남쪽이 우리나라가 어때요? 농사짓기 좋고 사람 살기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 옛 고구려의 땅이었던 광개토대왕이 생각할 때 이 땅이 얼마나 탐나겠어요. 1차 계획을 세우지. 한강 유역을 갖고 있는 이 백제의 나라가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의 아들 장수왕 때에 그게 이제 실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강 유역을 고구려한테 내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웅진이라고 하는 지금의 공주로 도읍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주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한 30년 동안 있다 보니 이렇게 피난 오다시피 해서 갑자기 만든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살기에 좀 좋고 교통로도 좀 편리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어떤 이런 문화를 좀 강생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적절한 도시가 어딜까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곳이 바로 이곳 부여가 선정이 됐어요. 어른들이 이제 이쪽으로 조금 뒤로 조금만 한쪽으로 왼쪽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가운데가 우리는 여기 우리가 어른인데 거기 낭떠러지요. 양쪽이시면 근데 부여라고 하는 것이 선정이 돼가지고 30년 전부터 왕궁을 짓고 또 왕궁과 연관되는 도로를 내고요. 그리고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 쌓고 이거를 약 한 30년 동안 했어요. 여기 와서 막 한 게 아니고 이미 계획된 곳이었다. 그래서 공주에서는 약 한 64년을 있었고요. 부여라고 하는 것은 약 2배 정도 해당되는 123년을 보냈습니다. 이 부소산의 가장 높은 데가 106m거든요. 아파트로 따지면 5층. 그래서 이 부소산을 진산으로 봤기 때문에 1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부여 읍내에는 이 자연을 뛰어넘지 않는, 그래서 이 부소산보다 아래층으로 짓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재 특별 고도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여를 이렇게 보시면 가끔 내가 어릴 때 소풍을 왔을 때나 지금 왔을 때나 이 동네는 변함이 없다. 꼭 뒤에다가 붙여요. 이 동네가 김종필 오라버니네 동네라는 뭐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발전이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사실 여기 살면서 얼마나 빌딩 많이 짓고 돈 벌고 장사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제한되다 보니까 그들의 희생과 아픔이 또 우리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1400년 뒤에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부여를 첫째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2015년에 충남에서는 처음 세계유산 됐어요. 2015년에. 근데 큰 제목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세계유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글씨를 한 개씩 풀어보니까 8자네요. 그래서 그 공주에 2군데,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에 2군데, 부여에 4군데, 장소도 8장소예요. 근데 크게 보면은 백제의 왕궁지로 추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찰문화, 그리고 백제인들이 쌓았던 성곽문화, 그리고 백제인들이 돌아가시면 그들이 묻혀져 있는 매장문화, 이렇게 큰 4개의 제목으로 됐어요.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유산이 됐는데, 그 중에서 부여라고 하는 곳은 4군데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버스에 내려서 막 올라오기 바빴잖아요. 근데 오르시다가, 이따 내려갈 때 한번 보세요. 문 들어오기 전에 앞쪽에 저 주차장 앞 일대로 보면 잔디밭으로 쭉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관북리 유적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왕궁지로 추정해요. 그래서 왕궁지로 추정하는 관북리 유적과 이곳 부소산성 이렇게 묶어서 한 군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보니까 선생님들 정림사진 하시죠. 네. 그 1400년 동안 백제인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 돌로 만든 탑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국부 구후를 외쳤지만 이제는 그 절터 전체가 백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식이 많이 남아있는 정림사지. 그리고 백제의 모든 왕들이 이제 돌아가시며 가서 묻혀지는 돌로 된 방, 무덤. 그게 바로 능산리 고분군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금동태 향로가 출토되었던 그 능산리 사지 옆쪽으로 보면 길게 아주 외곽으로 다시 돌로 성을 쌓았어요. 그게 나성입니다. 그래서 그 4군데가 세계유산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애기들이 벌써 다 보고 갔네요. 그래도 저 친구들이 먼 훗날 50살이 되면은요 다 기억하세요. 개백장군 본 거 기억하고요. 낙하암에 간 거 다 기억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부소산성은 말 그대로 산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우리가 진주성이 있듯이. 네, 진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선 그 임진왜란 때 아닙니까? 선생님네 동네는 임진왜란을 빼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저기 논계 그 언니도 그렇고. 그 이제 그렇다면 이곳은 이제 백제인데 성을 쌓았는데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다 갔다 와서 한결같이 해설사의 집 앞에서 물어보는 게 뭔 줄 알아요? 여기 산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소 산에다가 성을 쌓아서 산성이고 여기는 흙으로 다져서 만들었는데 이 전체를 산을 삥 가장자리를 둘러가면서 쌓았던 약 2.5km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흙으로 다져서 쌓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한 축 한 축 다지고 다져서 쌓은 그런 판축 기법이고요. 자연 지형을 활용했다는 거. 다른 데서 흙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바깥에는 가파르고 안에는 완만하게 쌓는 이런 산성 기법이 우리가 지금 집을 지을 때나 도로를 낼 때나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성을 쌓는 부소 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됐고요. 그렇다면 이 부소산성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을까? 우리는 그저 불러보자 삼천궁녀를 외치면서 낙하암에 가는 가장 빠른 길만을 막 향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소산성은 그 산성이긴 하지만 왕궁을 보호하지만 평상시에는 여기 왕궁들이 그러니까 왕족들이 산책을 하는 후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족이 아니면 여기 발 디디지도 못하는 공간이었고 오늘 선생님들께서는 백제의 왕족된 느낌으로 오늘 걸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왕이고 어느 분이 왕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시오. 저는 오늘 무술이로서
구슬이로서 말씀드리고. 근데 쭉 걷다 보면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맞이하는 영일대가 있고, 백마강에 달이 휘엄청 뜨면 달을 보냈다라고 하는 송월대가 있고, 태자들이 나름대로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어찌 백성들과 행복하게 살까 늘 고민하면서 거닐었던 태자 숲길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길이 있었는데 백제 말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갑자기 패망이 되잖아요. 패망이 되는데 이미 4년 전부터 조짐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동안 그토록 잘 되던 이런 풍년이 계속 흉년이 들고, 그래서 민심도 흉흉하게 되죠. 그리고 웅진에서 있었을 때는 어떤 귀족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담당했는데, 이쪽으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부터는 사시 귀족들이 힘 파워가 세지다 보니 왕비들을 다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시의 그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시의 백가의 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 사비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들이 진짜 발 디딜 관문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8교의 귀족 성씨가 있었는데 골고루 이 등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병이 있고 힘을 키워야 우리가 권력을 잡는구나. 그래서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귀족 간의 이러한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그 열심을 기울이고 국가의 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요즘처럼. 그래서 이 지금 두 분이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좌평이었던 성충이고요. 흥수입니다. 좌평은 지금으로 말하는 장관급이에요. 근데 이 두 분들은 걱정했어요. 지금까지 이어오던 이 백제가 편안하게 잘 지키려면 국가를 튼튼해야 한다. 특히 동쪽으로 들어오는 탄현이라는 장소와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월포라고 하는 이 두 군데를 국방을 튼튼히 한다고 그렇게 강국했으나 좌평이었던 성충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시금을 전폐하면서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상소문 하나 올리고 가죠. 그래서 오른손에 파란한 상소문 있죠. 이한 목숨 죽는 거 별 대수롭지 않으나 탄현과 기골포를 잘 튼튼하게 해서 백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사라는 마지막 상소문을 올렸고,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던 가운데 있었던 좌평이었던 흥수는 멀리 고마미 지역,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 그쪽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근데 정말 4년 뒤에 그 곳으로부터 백기를 타고 당나라가 10만이 들어오고, 탄현이라고 하는 곳으로는 어린 화랑을 비롯해서 신라가 5만이 들어오죠. 특히나 이제 맨 오른쪽으로, 거기 있으면 추워요,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그래서 이 계백장군이 열심히 나가서 싸웠지만 5번째 싸우다가 5번째 황산벌에서 싸우다가 계백장군이 전사하게 돼요. 그러자마자 온통 이 사비 도성이 3일 만에 다 헐헐 불타는 완전 불바다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16살 이상의 남자 60세 미만이었거든요. 지금 1400년 전으로 따지면 백제의 군사로 보면 나가서 싸우실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자, 부녀자들이나, 그쵸?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60세 이상은 노약자로서 무대를 하던 때니까, 그게 이제 남아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바다가 되고 칼창으로 막 전부 다 말을 타고 그 말발굽 소리에, 그때 당시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 노예로 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노예는 참 비참했잖아요.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에스파니아나 포르투갈에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때 노예 값이 돼지고기 한 값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전인 백제 때에는 이 노예라고 하는 거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자손 대대로 물려가는 그 세습되는 그런 삶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지라 백제의 수많은 사람들이 적에 밀려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무서워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지막 막다른 바위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삼국유사에는
적에게 치욕을 보이느니 차라리 내가 절기를 지키는 편이 낫다 하여 사람이 떨어져 죽은 바위 타사함이라 불렸다. 기록이 있어요. 백제의 여인의 꽃이란다 삼천 궁녀의 녹시란다. 이 19절이 굉장히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되죠. 선생님 오셨다고 하늘에서도 축하해줘요. 실제 궁녀가 사셨던 아니고요. 불가에서 많은 수잔이에요. 그 불가에 가면 절에 가면 제주면 된지 한 30년 됐는데 아직도 삼천궁녀라고 하고요. 노래방에 가면 아직도 그 노래가 제일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가면 정말 국가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공간이에요. 근데 강물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이 원혼이 많겠어. 그때 당시에 구원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 그 밑에다가 자는 절을 져요. 고란초. 안반리에 자라는 양치식으로 고란초가 많이 있어서 사찰 이름을 고란사라고 했는데 백제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사찰이 바로 고란사인데 그 절 뒤에 가면 약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내 할머니는 60인데 그래도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고 생긴 대로 그냥 괜찮잖아요. 고란 약수 덕분이에요. 제가 가서 먹어도 그렇고 들먹은 조금 이상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효력을 반드시 단 개인처럼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고란 약수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12시 20분까지 버스를 이렇게 탄다고 하시네요. 아까.